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 반등했는데 이항영 위원의 좀 시장 평가가 궁금하네요. 네, 3대 주스가 일단 어제 새벽에 이제 급락했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일단은 반등이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유가도 급등하고요, 금리도 올라가면서 여전히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갔고요. 특히 오늘은 여전히 금융주라든가요, 그리고 기술주의 반등이 좀 주목된 하루가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섹터를 보면 두 섹터를 포함한 나머지 한 섹터 중에 한 7개 올라갔고요. 최근 들어서 선방했던 부동산이나 유틸리티가 오늘 상대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늘의 반등이 어떤 제대로 된 반등인지 아니면 또 그냥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반등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은 약간은 지금 소강 상태에 또 들어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막상 오늘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여전히 변동성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보면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뉴스를 일으키고 있고요. 웬만한 어떤 지상파 뉴스 8시, 9시 메인 뉴스에도 나오고 막 관련된 분들이 인터뷰도 나오고 아마 오늘 미국에서 뭐 유명 프로에 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출연자들이요. 오징어 게임이요? 오징어 게임이요. 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지금 1위를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튼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 보던 사람들 보고 끊었던 사람들 다시 보고 그러면서 들치고 있는데 여튼 오늘 넷플릭스가 5%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사상체육가까지 올라갔는데요. 이거 누가 뭐라 해도 오징어 게임의 효과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이 오늘 1% 좀 반등했지만 여전히 아래쪽에서는 아주 반등이 멀었습니다. 애플이 한 1.4% 올라갔고요.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고점에서 멀지 않은 것이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정도인데요. 알파벳이 오늘 한 2% 가까이 올라갔고요. 페이스북은 오늘 뭐 계속 하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급락했던 페이스북 오늘도 2% 정도 일단 반등에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밤사이 특징을 보자면 유가도 또 계속 오르고 있고 금리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가는 이제 80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어제도 이제 2014년, 16년에 또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다시 79달러까지 넘어서면서 이제 80달러에 이제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월가우즈 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를 우리가 보는데요. 천연가스가 또 좀 사상적 효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어떤 수급에 대한 이슈가 그래서 있고 계절적 요인에 뭐 그런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튼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여튼 오늘 엑소모빌은 오늘 고점에서 약간 소강 상태에서 되밀렸지만 쉐브론 오늘도 1% 이상 올라갔고요. 상당히 많은 또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2, 3% 이상 올라간 것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한편 오늘 그런 경제 지표 여기까지 보면 오늘 9월에 ISM 서비스 PMI 모처럼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지난달엔 59.9였는데요. 오늘 61.9란 수치가 나왔고요. 8월은 61.7이었기 때문에 전망보다 꽤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여행 관련주 이런 것들 중에 살아있는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오늘 1% 이상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메리아 인터내셔널도 고점에서 약간 되밀렸지만 오늘도 0.2%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상품에서 어떤 에너지 가격, 유가가 올라가고 또 하나가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10년물 금리가 오늘 1.54%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 올라가면서 사상 최저가였고요. JP모건도 1.02% 올라가면서 역시 오늘 사상 최저가였습니다. 오늘 한편 시간의 특징주를 보면 팔란티어 좋아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미 육군가요? 8억 2,300억 달러의 신규 계약을 오늘 체결한 것이 오늘 나오면서 시간의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 20분 전에 그 화면을 준비할 때는 9% 정도 상승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13% 올라가고 있네요. 하여튼 오늘 그런 것들이 오늘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개별적인 이슈들도 좋지만 사실 저희는 뭐 시장이 앞으로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게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시장의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월가에서 한 6대4 내지 7대3으로 좀 보수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이 떨어지면 이제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반등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목소리가 이제 오늘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 많은데 오늘 소개드릴 분들도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시각이 그대로 재확인됐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마르코 콜라노빅, 뭐 여러 번 소개해드렸다시피 JP모건의 수석 투자 전략가이자 반인반신으로 불리는 분인데요. 미국 증시에 대한 긍정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요. 시장 하락에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의 데이비 코스는 최근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분기 S&P 500의 전망치가 4,700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9% 정도 올라갈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흥미롭습니다. 지금 9월 2일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5% 이상 조정, 지난주 초에 5%가 떨어졌고요. 5% 이하에서 계속 왔다 갔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동안 기록을 해보니까 5% 이상 조정의 평균 기간이 95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5일 정도면 회복됐다는 거거든요. 이거 통계를 보면. 저는 계산 안 해봤지만 뭐 이런 계산이 맞겠죠. 근데 이미 절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절반 정도 왔기 때문에 좀만 더 기다리면 된다.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했고요. 골드만삭스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것은 이익 증가세가 내년까지 계속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4,700 연말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당연히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4,500만 가더라도 4, 5%인데 지금도 더 올라가면 7%니 9%니까 많아 보이는데요. 이분 얘기는 이거죠. 시가총액 위주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S&P 500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것만 조금만 반등하면 이거 가는 것도 일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월가의 구루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술주 포트폴리오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기술주는 어떻게 되냐?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 제레미 시겔 교수는 기술주 좀 피하라는 이야기를 좀 하셔서 기술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의견이 있을까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제레미 시겔 교수는 대표적인 또 긍정론자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지난 9월 중순쯤에 저희도 한번 전해드렸지만 이제 매번 야구로 비교하는데 이제 8월 말까지 왔다는 얘기거든요. 8월까지 왔기 때문에 멀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 봄부터 줄곧 얘기한 것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 그래서 테이퍼링은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말을 안 듣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으나 지금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분이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은 20%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가 아니라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분의 결론을 보면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팔고 주식 안 사면 뭐 하겠냐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이 좋다는 얘기지만 일단 어떤 풀백이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은 당연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교과서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기술주는 부담이 되니 일단 금융주도 사야 되고 상대 반대편에 있는 가치도 좀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레미 시겔 교수는 대표적인 긍정론자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종목으로 섹터 로테이션한 그 정도라고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뭐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결론을 보면 같지만 이제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 업계에서 이제 기술주를 좋아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여러 번 소개하고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지만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이사죠. 거기서 기술주 담당 뭐 임원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또 대표적인 분들이 루프 벤처의 짐 먼스터 같은 사람들 상당히 이제 기술주에 대한 선호를 하고 있고 캐시우드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이분은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상승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상승은 당연히 이제 기술주에 대한 부담, 밸류에이션 부담을 가져왔기 때문에 주가에 이제 부담이 없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이 그런 쪽으로 논의를 좀 계속하다 보면 이제 닷컴 버블 얘기가 아니라 1929년 이후에 대공황의 최대 이제 폭락장이 온다. 뭐 그런 사람들도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런 의견도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인데요. 이분은 이제 논쟁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논리를 이제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런 말들을 하게 마련 아닙니까? 뭐 하다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분은 표현을 영어식으로 재미난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 이제 화이트 너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죠. 화이트 하얀 너클이 이제 주먹에 여기 마디마디 튀어나오는 걸 화이트 너클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화이트 너클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공포스러울 때 손을 불끈 쥐지 않습니까? 잠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그 영어식으로 표현을 배우면 그 우리 놀이동산 이럴 때 가면은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떨어지고 내려가고 올라갈 때 잠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럼 지금의 시장은 화이트 너클 모멘트라고 얘기하는데 순식간에 그런 걸 지나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래서 이제 기술주가 안 된다 얘기하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런 사람은 지금 수십 년째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기술주에 여전히 상승력이 넘쳐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1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이분이 이제 사실 이분 얘기가 이런 얘기도 거의 5, 6년째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분의 어떤 자료나 이런 게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거가 디지털 변혁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뭐 그 슈퍼마켓에서 마켓에서 살 때 것을 요즘 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안에서 주문하고 그렇죠. 하는 거 네. 아닙니까? 주문하면 이제 다 새벽에 배달받고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주문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음식도 전화로 하던 분들이 요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웬만한 분들은 그냥 앱에서 다 끝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디지털 변혁이란 표현을 쓰는데 뭐 그런 용어 교과서적으로 쓰지만 이분이 자주 쓰는 얘기인데 네. 그 변혁의 시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한 2조 달러 시장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내년까지. 그래서 그 시장이 엄청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포텐이 한국말로 그냥 정확하게 그냥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뭐 5G도 들어가고 클라우드도 들어가고 보안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분이 이제 오늘도 또 그런 레포트를 냈는데 앞선 거에도 잠시 나왔지만 그런데 보면 도큐사인 이런 것도 들어가고 텔러스라는 것도 들어가고 팔로알토도 들어가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기업이 많지만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클라우드, 네. 5G 그리고 이제 보안 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얘기하는 거를 오늘 또 강력 매수 여전히 좋다 얘기를 네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10%는 연말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예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시각은 그대로 유지한다. 앞서 JP 모건도 그대로 유지하는 거, JP는 뭐 똑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늘 말씀드리지만 시각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증권사의 전문가들이나 네네. 저희 뭐 보통 주식하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시청자를 보는 분들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네. 제가 오랫동안 미국에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분들의 시각이 웬만하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시각이 있는데 오늘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여섯 가지에 분류한 거는 절대 오늘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희 방송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수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오늘 지금 표는 어떤 표냐면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 기술주를 좋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주식을 찾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오늘 사상 최고가 가는 거는 이제 꼭 기술주라고 분류는 안 돼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지만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랑 네. 또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막상 또 그런 걸 또 한번 사보시라 그러면 저렇게 올라간 거 이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그런 게 좋다고 그러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좋은데 많이 떨어진 걸 찾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찾은 리스트가 좀 있습니다. 이건 누가 찾았냐면 마켓워치라는 곳에서 그 언론에서 찾은 건데요. 이쪽에서는 이제 분류를 처음에 이렇게 한 거죠. 미국의 주식은 상장된 게 뉴욕 증시랑 나스닥에 벌써 5, 6천 되기 때문에 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네. S&P 500을 모집단을 갖다 놓고요. 거기다가 이제 나스닥 100에 좀 빠진 것들이 한 10대 개 있습니다. 네. 그걸 포함한 주식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많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기술주만 찾은 겁니다. 그래서 네. 기술주나 이런 것들 중에서 주가가 물론 에너지도 다 들어가지만 웬만한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많이 떨어진 것들이 네네. 찾는 거죠. 그러니까 도끼산이 여기서도 나오는데 앞서 도끼산이 이제 댄 아이비스가 이제 탑픽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건데 네네. 여기서도 지금 20% 정도가 9월 한 달 동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떨어진 것을 처음에 이제 소팅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월가의 매수 의견이 가장 많은 것들. 월가 아무리 많이 떨어졌는데 월가 매수 의견이 뭐 5%도 안 된다. 10명 중에 1명이다. 그거 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매수 의견을 갖고 있는 걸 리스트가 첫 번째 칼럼입니다. 매수 의견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의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떨어진 거는 뭐 기본이 되겠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컨센서스 목표 주가가 있습니다. 월가의 목표 주가가 소개해드렸고요. 월가의 목표 주가에까지 지금 오늘 주가, 정확히는 10월 4일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 보면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의 네네. 상승 여력이 저렇게 나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늘 말씀드린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 좀 공부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서
일단 참고하시면서 선택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기술주에 투자하고 계시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래도 좀 힘과 희망을 좀 얻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시장에도 좀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렇게 좀 변동성 장세에서는 역시 우리에게 선택지는 배당주를 네네.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술적 선호하시는 분들은 배당주에게 관심이 없으시지만 네. 늘 말씀드리지만 안배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제 변동성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네. 희망은 이제 10월 중순 이후에 다시 올라갔으면 하지만 이번에 실적 발표도 여전히 실망스러우면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전히 안전하게 하는 것은 배당성이 높은 주식이 되겠는데요. 한국 주식과 달리 이제 4개월마다 아니면 매달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배당락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imply Safe Dividend라는 사이트에서 네. 이것도 유명한 그 디비던드 관련된 사이트인데요. 배당 성향이라든가 연속성, 산업의 현재 위치, 투자자 의견도 7개 항목으로요. 이들 한 그 66개의 그래서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주는 배당 귀족주를 또 랭킹을 또 매겼어요, 자기네들이. 네. 그래서 이것 중에 가장 좋은 것도 자기가 선발해 냈더니 그런 아까 7개 항목으로요. 99점 만점을 받은 리스트가 존슨앤존슨이 있고요. 알팍이라고 그 보험사가 있습니다. 네. 호멜푸드라고 여러분들 스팸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네. P&G, 넥스트라 에너지, 메드트로닉 정도가 탑으로 올라갔고요. 참고로 꼴찌는 아쉽게도 AT&T가 40점밖에 못 받은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자세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